네, 안녕하세요. 시와이 어학원에서 통번역 강의하는 강철왕 의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하우징 크라이시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 있는 곳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홈리스 노숙자들이 이제 그 쳐놓은 천막들이 있는 천막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지문인데요. 미국,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대국, 뭐 최부국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죠. 어, 이에 대해서 이제 언제든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우징, 그 주거 시설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면서 저희 이제 블로그에 그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다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제목 잠깐 보시면 Housing Crisis, 주택 사태에 대한 해법 강구를 하는 내용인데요. 모든 그 소득 그 수준에 맞춘 어떤 새로운 유형의 그 해법을 공공 분야에서 강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크라이시스는 위기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든가 그럴 때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묘사를 할 때는 사태라고 주로 합니다. 사태라고 그걸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노숙자들 방금 얘기 드렸었는데 노숙하면은 홈리스라고 하죠. 지금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는데 houseless, not homeless 이렇게 해서 노숙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문구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숙자와 그 무주택자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Cities and states across the U.S. are trying different ways to create affordable homes. 미국 전역에 있는 각 시와 그 주에서는 새로운 방도를 시도해서 저렴한 주택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테이트가 주, 국가, 상태, 대부분 이 셋 중에 하나인데요. 뭐 주요 문구 이 정도는 꼭 좀 숙지해 주시죠. 자,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연두교소라고 하죠.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인데요.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주지사의 시정연설, 네이션을 붙이시면 각국 지도자의 시정연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트 투퍼는 미국의 주 경관들이죠. 그 다음 state of mind 정신 상태, 그리고 미국 본토 소식이라고 미국이 본토 그 대륙에 있는 컨티넨털 US 말고 뭐 미국령 괌이라든가 뭐 이런 땅들이 있죠. 송령들이 보내시고요. 자, state of affairs 정세 이렇게 되는데 오브를 빼면 state 즉 국가에 관한 사무, 국무나 국정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토니가 변호사 아니면 검사 두 개 다 되죠. 스테이트 이렇게 조합이 되면 주 검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 의회가 되겠고요. It's not easy, but it is essential. The massive housing shortage in this country has sent prices sky high. 쉽지는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주택 부족 상황이 이 국가에서 계속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습니다. NPR's Jennifer Ludden takes us to a county in Maryland that's become a model for a new kind of public housing. 그래서 저희 NPR 방송국의 르덴 그 기자가 저희를 메릴랜드주의 한 카운티로 안내를 하겠는데요. 이곳은 신유형의 공공 주택 건설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카운티 이제 한국 행정구역 단위에 적용을 해보면 시도, 군, city, province, 그 다음에 군을 county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걸 적용해서 미국 걸 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카운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치면
그쪽에 LA 그 시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죠. LA가 굉장히 거대 도시인데 그 안에 카운티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군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한국말로 어, 합의를 이뤄서 확정하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해석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군으로. 자,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 district.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district 안 쓰고요. borough라고 그러죠. borough. 그다음 town, township, neighborhood, village, 그리고 hamlet 이렇게 돼서 각각 톤과 리로 village 똑같은데 도회지 쪽에 있으면 톤, 그렇지 않으면 리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n front of a large dirt and gravel lot where a tower crane looms, housing officials in hard hats line up for a photo. 네, 탑평 기준기가 어렴풋이 그 보이는 곳에 곳인 한그 대규모 비포장 그 자갈이 있는 그 부지 전면에 주택 그 관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햇은 이제 뭐 단단한 모자라는 얘기죠.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안전모라는 거 공사장에서 쓰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군사 쪽에 보면 밀리 하드웨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라고 그러면 우리 하드웨어 스토어 할 때 철물이라는 얘기죠. 뜻이 이제 그 군용 장비가 주로 철제류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기류를 얘기합니다. hardware. 자, 어렴풋이 보인다라고 해서 저렇게 우뚝 서 있는 기중기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그 기중기를 그냥 단순 묘사하는 거죠.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좋지 않은 상황, 전쟁이라든가 뭐 크라이시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적용할 때는 예를 들어 a war is looming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엄습해 오는이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되고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lurk라고 있어요. 이거는 도사린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war is lurking, 도사리고 있는 뭐 이렇게 이제 묘사를 꼭 해주시고요. 자, 이 대목에서 아마 이 기념 촬영이라는 말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공식적인 단어 여기서 기념 촬영이라는 말을 써볼 수 있을 텐데요. for opportunity 줄여서 follow up이라고도 하는 for opportunity, take a photo opportunity 기념 촬영 이렇게 하는 걸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Get you to slide over, sir. Thank you so much. Appreciate it. 자, 저희 사진에 대한 그 슬라이드 건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There's no actual ground broken, but each person holds a shovel decorated with a brightly colored bow. 실제로 기공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각자 밝은 색의 매듭 장식을 한 삽을 들고 있습니다. 건물을 처음에 질 때 땅을 파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삽 가지고 흙 한 줌씩 이렇게 퍼서 올리는 이런 장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이런 삽을 들고 했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나비 넥타이 그 식으로 이렇게 매놨죠. 보우타이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쭉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넥타이 우리가 말하는 그거 말고 보우타이라고 나비 넥타이 할 때 볼 수 있는 보우를 여기다 썼습니다. 자, 이 보우라는 말이 또 중요한 게 있죠. 최근 다른 수업에서도 이제 이게 또 나왔었는데 sheep bow라고 할 때 선박의 맨 앞쪽을 얘기하는 그 bow라는 거요. 그때 이제 선수라고 하죠. 머리 숫자 써서 선수 그리고 배 맨 뒤에 쪽을 얘기하는 반대쪽에 있는 그쪽은 stern이라고 해서 선미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bow도 아주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ground breaking이 정식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행사식으로 하면은 기공, 뭐 일반적으로는 착공 이렇게 하고요. 또 건물을 다 짓고 났을 때 완공이라고 하고 그걸 행사로 얘기할 때는
준공이라고 해서 dedi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완공은 completion, 준공, dedication. 그래서 준공식 그러면 dedication ceremon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right, we're starting here. Everybody looking. We're super happy. This is a great day. 정말 좋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는 오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정말 멋진 날입니다. And that's the kickoff for construction of Hillendale Gateway. 463 new apartments, publicly developed and publicly owned by Montgomery County, Maryland. 네, 이 장면이 힐데이 게이트웨이의 그 건설 개시 현장인데요. 463채의 신규 아파트가 공공부문에 의해서 개발되고 메릴랜드주 몬고메리 카운티가 공공적으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라고 우리가 쓰는 거죠. 어파트먼트 이렇게 되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구분하죠. 칸도 줄임말인데요. 칸도미니엄의 줄임말. 칸도라고 하면 이게 정식으로 칸도 구분을 하면 is considered a unit that you own. 각자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치면 분양받아서 각자 소유를 하는 그런 아파트를 얘기하고요. 아파트는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소유자가 따로 있고 지금 여기서는 소유자가 공공부문이죠. 메릴랜드주의 이 카운티가 소유를 하고 렌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관문이라고 하는 거죠. 뭐 한국의 관문은 인천공항이다 뭐 이럴 때 게이트웨이 쓰곤 하는데 이런 고유명사류는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해석을 해주고 한다면 한국어로 바뀐 게 확신이 없으시면은 일단 원어부터 하고 부연 설명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같은 것은. This wealthy area outside Washington, D.C. has not built nearly enough affordable housing to keep up with demand, and the gap is growing. 네, 이 부유한 워싱턴 DC 즉 미국 그 수도 외곽에 위치한 그 지역은 지역에서 건설한 저렴한 그 주택은 충분한 그 수량에 전혀 거의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에 뒤처지지 않는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왔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요와 공급할 때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인데 이것과 또 같이 쓰이는 말이 있죠. 소요라는 말. 자금 수요라 그러면 누군가가 이 자금을 바라는 거를 얘기하는 상태고요. 자금 소요라고 하면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그걸 나타내는데 영문으로 requirement라고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So a few years ago, it took an unusual step. It created a $100 million revolving fund to dramatically ramp up its own construction. 그래서 그 수년 전에 이곳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1억 달러 규모의 그 회전 기금을 조성해서 자체 그 건설을 급격히 강화하기 위한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금액 단위가 이제 밀리언 100만 있고요. 그다음 10억 빌리언 그리고 1조 이 정도의 그 단위가 제일 많이 나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회전문 할 때 우리 쓰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 있죠? 회전문, revolving door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회전이라는 의미는 이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공공주택 건설이죠. 그 공공주택 사업에 이 자금을 투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겠죠. 임대를 해준다고 했죠. 이 스킴에서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소진된 그 금액을 충당하는 겁니다. 보충해 주는 겁니다. 다시 채워넣는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려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회전 기금입니다. Zachary Marks is with the county's Housing Opportunities Commission.
네, 막스 씨는 이 해당 카운티의 그 주거시설 그 기획 그 위원회 위원이십니다. Instead of waiting for Congress to give us a whole bunch more money, which I'm sure is right around the corner, that you don't have to wait for that. You can go. 미 의회가 막대한 그 예산을 주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 대신에 아시다시피 제가 확신하는 바는 그런데 이 예산 지급이 임박했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그걸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할 수 있죠. Yes, he was getting there. Congress has moved away from funding public housing for decades.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분이 농담을 하셨는데요. 미 의회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그 수십 년간 그 예산 지원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And sure, there are federal programs that help the private market build lower cost apartments, but 네, 물론 연방 Cities and states across the U.S. 이런저런 여러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 시장이 저가형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private market, 예, 시빌리안하고 구분해서 조금 시장에다가 적용을 할 때는 이 시장 전체가 건설 시장 전체가 개인 거가 될 수가 없죠. 그 아파트 시장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민간 그 시장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게 조금 그 경우에 따라서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아까는 시장 전체였으니까 그거를 한 사람이 독식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의 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눴을 때 그거는 각자 훨씬 더 작은 그 주체 단위들이 소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유지, 공공부문이 소유하는 공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private land라고 그러면 각 개인들이 소유하는 사유지 이렇게 합니다. 시빌리언 랜드는 민유지라고 하죠. 민유지, 민간 소유지라고 해서 각 개인 그 단위보다 좀 큰 이렇게 해서 프라이빗과 시빌리언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비슷한 게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시빌리언 컴퍼니 그러면 민간 기업, 그리고 프라이빗 컴퍼니 그러면 개인 기업 내지는 사기업이라고 합니다. 사기업.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미국의 하우징 크라이시스 관련 소식을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